조문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결혼을 앞두고 장례식장에 다녀왔더니 예식이 꼬였다. 출산 직전에 조문을 갔더니 아이가 아팠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가집에 갔다가 일이 안 풀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담긴 경고일까요? 장례식장은 고인을 기리며 마지막 예를 갖추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대적 관점에서도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조문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위생적 이유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 예절과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잘못된 속설도 명확히 짚어보고 조문의 진정한 의미와 실천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예의와 지혜를 갖춘 접근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1. 결혼을 앞둔 사람과 그 부모 기쁨과 슬픔의 충돌.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경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결혼을 생명의 연장이자 가문의 새로운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가 정해진 순간부터 상가집 방문을 피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특히 신랑 신부뿐 아니라 그 부모도 조문을 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통적 관점. 전통적으로 결혼은 양의 기운이 충만한 시기로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반면 장례는 음의 기운이 강한 생의 마무리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이 두 기운은 상극이라 여겨졌으며 이를 섞는 것은 부부의 앞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옛 사주명리학에서는 결혼을 앞둔 사람이 상가집에 가면 복이 깎인다거나 가정의 화목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적 관점. 현대적으로 보면 결혼 준비는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슬픔과 애도가 가득한 공간으로 이곳에서의 감정적 소모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렬한 감정적 자극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준비로 이미 예민해진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실천 방법. 대안적에도 직접 조문을 가지 못한다면 부조금을 정중히 전달하거나 장례식장 외부에서 짧게 인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전하기 전화나 문자로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진심을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같은 메시지는 충분히 예의를 갖춘 방법입니다. 정서 관리. 결혼 준비 중이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 산책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 활동을 병행하세요. 2. 출산 전후의 산모와 배우자, 생명의 시작을 지키기 위해. 출산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출산 전후, 특히 산후 3일에서 21일까지는 산모와 배우자가 외부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전통적 관점. 옛 사람들은 출산을 생명의 문이 열리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는 산모와 아기가 가장 약한 상태에 있으며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은 죽음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산모가 방문하면 태아나 신생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37일 21일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는 풍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적 관점. 과학적으로도 출산 전후는 산모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산후 6주는 산모의 신체가 회복되는 중요한 시기로 감염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 향냄새, 긴장감은 산모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저널 오브 PERINATAL
매더선 연구는 산모의 스트레스가 태아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천 방법. 위생 우선. 산모와 배우자는 장례식장 방문을 피하고 전화나 문자로 애도를 전하세요. 이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산모의 건강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조 전달. 부조금을 우편이나 계좌 이체로 보내고 상주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정서적 안정. 산모는 명상, 음악 감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세요. 3. 새 사업을 시작한 사람. 기운과 심리의 균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시작입니다. 전통적으로 개업 후 3개월 혹은 중요한 계약이나 점포 이전 직후에는 상가집 방문을 피하라는 조언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운을 지키고자 하는 지혜였습니다. 전통적 관점. 옛 사람들은 사업 초기를 기운이 자리 잡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상가집은 슬픔과 죽음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이를 방문하면 사업의 생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개업 초기에는 사업자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적 관점. 사업 초기에는 사소한 심리적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슬픔, 피로, 감정적 소모는 사업자의 집중력과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사업 초기의 중요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천 방법. 대안적 애도. 직접 방문 대신 부조금이나 조화로 마음을 전하세요. 심리관리. 사업 초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 운동, 동기부여 강연 등을 활용하세요. 위생 점검. 부득이하게 방문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철저히 하세요. 4. 집안에 중병자가 있는 경우 약한 기운을 보호하기. 집안에 중병자나 만성질환자,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다면 조문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병자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언입니다. 전통적 관점. 전통적으로 병자는 기운이 약한 상태로 장례식장의 부정적인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속적 믿음에서는 귀신이 약한 사람을 따라온다고 표현했지만 이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서적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 중병자는 면역력이 약한 상태로 장례식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스트레스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1년 더 랜선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는 신체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자가 있는 가정은 조문을 삼가고 다른 가족이 대신 애도를 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천 방법. 가족 분담. 병자를 돌보는 가족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 조문을 대신하세요. 간접 애도. 상주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위로를 전하며 상황을 설명하세요. 건강관리. 병자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양관리와 충분한 휴식을 우선시하세요. 5. 잘못된 속설 바로잡기. 띠에 따른 조문 금지는 근거 없다. 개띠는 상가집에 가면 안 된다거나 올해는 무슨 띠라 조문을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널리 퍼진 속설이지만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속설의 문제점. 풍수, 사주명리학, 한국 전통 경전 어디에도 띠에 따라 조문을 금지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가 특정 지역이나 무속인의 입을 통해 퍼진 출처 불명의 속설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이용해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천적 대안. 조문 후에는 심신을 정화하는 간단한 습관을 실천하세요. 손 씻기.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옷을 털어내세요. 이는 위생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목욕. 심리적 무거움을 덜기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긴장을 푸세요. 한의학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목욕은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정서 정리. 조문 후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으세요. 조문의 진정한 의미 예의와 진심. 조문은 단순히 절하고 나오는 의례가 아닙니다. 고인을 기리고 상주를 위로하며 생과 사를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조문의 핵심은 진심과 예의입니다. 진심을 담는 방법.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문자, 부조금, 조화로 마음을 전하세요. 이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상황상 방문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주의 마음 헤아리기. 상주는 슬픔과 피로 속에 있습니다. 짧고 성에 있는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의 상황 점검. 조문 전, 내가 지금 감정적 신체적으로 조문에 적합한 상태인지 점검하세요. 현대적 조문 예절. 시간 준수. 장례식장 방문은 보통 30분 내외로 짧게 머무르는 것이 예의입니다. 복장 검은색 또는 어두운 톤의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세요. 부조금 봉투에 성함과 간단한 위로의 말을 적어 전달하세요. 금액은 관계와 지역 관습에 따라 조정하되 홀수 3, 5, 7 등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으며 예의와 지혜로 조문을. 장례식장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슬픔과 위로가 오가는 이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고인과 상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문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예의와 지혜를 담아야 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 출산, 사업 시작 또는 집안에 병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문을 잠시 미루고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모두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조문은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인을 향한 존중, 상주를 향한 위로, 그리고 나 자신의 상황을 헤아리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조문이 따뜻한 위로와 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